안녕하세요. 시댁 부모님 이혼을 시키기 위해 발벗고 나선 며느리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바로 제 얘기입니다. 고집불통 폭군 시아버지와 마냥 참기만 하시는 천사표 시어머니의 이혼을 누구보다 바란 게 바로 저거든요. 보통 결혼하고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라고 하면 고부간의 갈등을 떠올리시겠지만 저는 좀 다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천사표 그 자체시거든요. 저한텐 정말 친정엄마만큼이나 잘해주세요. 어쩔 땐 남편보다 시어머니가 더 좋다고 느껴질 정도로 좋으신 분이세요. 문제는요, 저희 시아버지입니다. 식구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도 정말 힘들지만 특히나 시어머니에게 함부로 하는 걸 보고 있자면 같은 여자끼리도 어머님이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결혼 전 어머님만 간단하게 만나 뵙고 그 후 바로 상견례를 했었거든요. 아버님은 그때 처음 뵀는데 성격이 정말 화통하고 시원시원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하시는 말씀도 어머님은 사근사근하시고 아버님은 시원시원한 성격이시라 시부모님들 다 괜찮아 보인다면서 안심하실 정도로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님이 돈도 잘 쓰시고 성격도 시원시원하시고 화통하신 상남자 스타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아버님의 진짜 성격을 알게 되니 시원이고 뭐고 여태까지 참고 사신 어머님이 신기할 정도더라고요. 아버님은 모임이든 뭐든 밖에 나가면 별명이 열린 지갑일 정도로 돈을 팡팡 잘 쓰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굳이 내지 않아야 될 곳까지 본인이 돈을 쓰신대요. 가령 모임 같은 데는 갯돈을 모아서 내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낼 필요 없는데도 계산할 자리가 있으면 막 허세를 부리면서 자기가 낸다고 하시네요. 저희 시댁이 엄청 잘 살고 아버님이 돈이 엄청 많으신 분이면 아무 문제 없죠. 돈 많은 사람이 돈 잘 쓰는 게 뭐가 걱정인가요? 문제는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돈을 잘 버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작은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말이 회사지 직원도 따로 없고 본인이 직접 일을 하시거나 어머님이 종종 가서 일을 돕고 계십니다. 수입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많은데 아버님은 그런 거 일체 신경 안 쓰시고 돈을 펑펑 쓰신다더군요. 그런데 문제는요. 밖에서 그렇게 잘 쓰시면서 집에서는 돈 한 푼 쓰는 걸 아까워하세요. 생활비도 정말 쪼들리게 주시고 그마저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가계부 작성해서 툭하면 보자고 하신다네요. 게다가 어머님이 가전제품이 오래되거나 해서 바꾸자고 하시면 돈이 썩어나냐고 난리가 납니다. 가족들한테 돈 쓰시는 건 정말 부들부들 떨 정도로 아까워하세요. 자식들한테도 똑같아요. 저희 결혼할 때 아버님이 결혼 자금에 보태라고 5천만 원을 주셨어요. 저희는 저희가 모은 돈에 아버님이 주시는 돈과 저희 친정에서 조금 보태준 돈, 그리고 대출을 조금 껴서 구축 아파트를 매매 후 리모델링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나중에 남편더러 5천만 원 그냥 준 거 아니고 빌려준 거니까 갚으라 그러셨대요. 다달이 이자도 보내고. 남편은 아빠가 보태준다고 한 거 아니냐고 따졌대요. 왜냐면 남편 말로는 남편이 지금 직장에 취업하기 전까진 틈만 나면 아버님 일을 도우면서 돈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대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아버지 일이니까 당연히 돕는다 생각했는데 아버님이 본인이 먼저 지금 잔잔바리로 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결혼할 때 결혼자금 보태준다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남편은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5천만 원 빌려준 거니 갚으라고 했답니다. 남편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을 걸 그랬다며 씩씩거리더라고요. 저도 좀 너무하신다 싶었지만 그런 건 다 괜찮았습니다. 제가 정말 아버님이 너무한다고 생각하는 건 어머님한테 하는 아버님의 행동과 태도 때문이었어요. 가족 모임 때도 어머님이 별 말씀도 안 하시는데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면박을 주질 않나 저희가 있든 말든 어머님한테도 말을 엄청 함부로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저희 보기 민망해 하시고요.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출산일이 다가올 때였어요. 대화를 하다가 조리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조리원비는 우리가 내줍시다. 주변에 보니 원래 시부모가 조리원비는 내준대요. 그 말에 아버님은 눈을 흘겨뜨며 어머님에게 묻더군요. 조리원비가 얼만데?
한 200 정도 한대요. 근데 어머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무슨 불에라도 데인 듯 아버님이 펄쩍 뛰시는 거예요. 200? 200이 누구 집 개 이름이야? 아버님이 너무 과하게 소리를 지르셔서 저는 좀 놀라기도 하고 섭섭하더라고요. 이 집 손자 낳고 쓰는 조리원비인데 저렇게 대놓고 면박을 주시다니요. 어머님은 머쓱한지 애써 웃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요새는 다 조리원 가요. 거기 가서 몸조리도 하고 그래야 나중에 고생 안 하고. 그런 짓 안 했어도 다 잘만 살아. 옛날 엄마들 그런 데 갔어? 아주 헛짓거리를 하고 있어. 그 말에 남편이 아버님을 흘겨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됐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남편이 알아서 한다는데도 아버님은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그러면 기어코 그 조리원이라는 데 간다는 거냐? 아주 돈지랄도 가지가지다.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데도 저러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섭섭해서 눈물이 왈칵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어머님이 눈치를 보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아가, 아버지가 잘 몰라서 그런 거야. 너무 마음에 두지 마. 그러니까 아버님은 발작 버튼 눌리기라도 한 양 어머님한테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뭘 몰라? 네가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왜 사람 열받게 만들어? 아버님은 저희가 있든 말든 어머님을 야, 너 이런 식으로 부르세요. 정말 존중이라고는 하나도 없으시죠. 어머님은 꼬박꼬박 여보, 당신 하시는데도요. 어머님은 알겠다며 그냥 자리를 피하시더라고요. 상견례 때는 저희 부모님에게 저를 딸처럼 생각하겠다며 딸 주셔서 감사하다고 입에 발린 소리하면서 좋은 시아버지인 척은 혼자 다 하시더니 저도 이제 자기 식구 됐다 그건지 막말에 저런 식인 거예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아빠 원래 저런다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았는데 어머님이 저에게 2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제가 괜찮다니까 어머니께서 이건 아버지 돈 아니고 자기 돈이니까 괜찮다고 아기 낳느라 너무 수고했다고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 어머님은 꼬깃꼬깃 본인의 쌈짓돈을 저에게 주신 거였어요. 제가 어떻게 그 돈을 쓸 수 있나요? 조리원비는 남편이 내고 저는 그 돈 그대로 잘 들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어머님 선물이라도 사드리려고요. 저희 어머님 오래된 가방 하나 들고 다니시는데 그게 전부터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어머님도 예쁜 거 좋아하시고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았는데 생활비가 별로 없으니 맨날 오래된 가방에 오래된 옷만 입으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주신 200에 제 돈도 따로 합쳐서 300짜리 명품 가방 하나 선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워낙 비싼 가방이긴 하지만 어머님한테는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결혼 생활 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엄청 잘해주셨거든요. 조리원비 몰래 주신 것도 그렇지만 늘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며 음식 맨날 해주시고 시댁 가도 저한테 음식 한번 설거지 한번 안 시키세요. 그리고 저에게 맨날 예쁘다, 기특하다, 잘한다 등등 좋은 말만 해주시고요. 그런 분인데 오히려 더 못해드려서 죄송할 뿐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얘기를 했고 남편은 자기는 그런 거 생각도 못했다며 저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선물을 드리자 어머님은 처음엔 이렇게 비싼 걸 뭐하러 사냐고 환불해서 너 쓰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불 못하시게 영수증도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저한테 미안해 하시면서 처음으로 생긴 명품 가방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예쁘다면서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모습 보며 저도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 때문에 이 사단이 날지 몰랐어요. 어머님이 내내 그 가방을 들고 다니시니까 아버님이 그 가방은 못 보던 거라고 비싸 보인다 하셨대요. 어머님은 원래 가격을 말하면 난리 날 것 같아 그냥 2, 30 하는 가방인데 원경이가 사줬다고 했대요. 근데 2, 30 가지고도 아버님은 돈이 썩어나냐며 난리를 한바탕 치셨대요. 그래도 어머님은 괜찮았는데 나중에 어디서 진짜 가방 가격을 듣고 와선 어머님한테도 난리치고 저한테도 전화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원경이 너는 살림한다는 주부가 그렇게 사치가 심해서 어쩌려고 그래? 내가 들었는데 그 가방 300짜리라며? 네가 제정신이냐? 저는 아버님이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도대체 어디서 가방 가격을 듣고 왔나 싶기도 한데 한편으론 내 돈으로 내가 어머님 드린 건데 아버님이 왜 난린가 싶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예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맨날 그 다 떨어져 가는 청가방 하나 들고 다니시는데 그 정도 가방 하나 못 해드려요, 제가? 너 부자야? 요새 애들은 정신머리가 썩어 빠졌어. 26평 아파트 대출 끼고 살면서 300짜리 가방이 웬 말이야. 당장 반품해. 막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너무 섭섭하고 기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지 않고 따졌습니다. 이미 매신 걸 어떻게 반품해요? 그리고 그럴 생각도 없어요. 제가 드릴만 해서 드린 거고 아버님 돈 들어간 것도 아닌데 아버님이 왜 그러시는데요? 너 어디서 시애비한테 큰 소리고 대들어? 그렇게 배웠냐? 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정당하다 생각되면 똑바로 얘기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저도 한마디도 지지 않고 따박따박 하자 아버님은 거품을 무시더군요. 제가 어머님처럼 내내 할 줄 알았던 모양인데 어림도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저보고 괘씸하다며 씩씩거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그 불똥은 모두 어머님에게 다 갔습니다. 제가 나중에 걱정돼서 어머님께 전화를 하니 어머님이 펑펑 우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너무 심하게 우셔서 제가 어머님한테 집에 계시지 말고 저희 집에라도 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어머님께서 저희 집으로 오셨는데 어머님은 얼마나 우셨는지 눈이 퉁퉁 부으셨더라고요. 너한테 못 보일 걸 다 보인다. 미안해. 어휴, 어머님, 저한테 뭐가 미안하세요? 가방 가지고 아버님이 많이 뭐라고 하세요? 음, 가방 가격은 어디서 들었는지 집에 오자마자 가방 찾더니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환불해오라고 난린 거야. 내가 며느리가 선물해 준 거고 나도 그런 가방 한번 들어보자고 했더니 어디서 말대답이냐고 집에 물건 다 집어던지고 집을 개판 만들어 놨어. 어머님은 그 말씀을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우는 아이와 우는 어머님을 함께 달래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왜 맨날 그렇게 참고 사시나 답답하더라고요. 어머님, 근데 왜 그렇게 매번 참고 사세요? 아버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어머님한테 함부로 대하시고. 그러니 어머님이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실은 이유가 좀 있었어. 뭔데요, 어머님? 원래도 다정다감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 그나마 지금은 나이라도 들었지. 예전 성진머리는 더 했다니까? 그래도 형석이도 있고 이혼은 안 된다 생각하고 그냥 참고 살았어. 그런데 저렇게 더 심해진 건 한 6, 7년 됐나? 그때 그 일 이후로 아주 대놓고 저런다니까. 무슨 일요? 형석이한테 삼촌이 있단 얘긴 들었지? 네, 어머님 남동생요. 지금은 연락도 끊긴 지 오래라고. 전에 남편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어머님께 동생이 하나 있는데 연락도 끊기고 생사 확인도 안 된다고요. 어머님이 종종 남동생 생각하며 눈물도 훔치신다고 했거든요. 음, 성문이라고 내 남동생. 걔가 머리도 좋고 사업 수완도 좋은 앤데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거든. 근데 그때 자금 문제가 좀 생겼다고 갑자기 급하게 5천만 원이 필요하대.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줬거든. 딱 한 달만 쓰고 갚는다고 약속을 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동생인데 애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안 빌려주고 어떡해. 너네 아버지한테 금방 갚을 거라고 사정하고 빌려줬지. 그런데 그 후로 성문이랑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너네 시아버진 천하의 사기꾼 새끼라고 가족을 등쳐먹냐고 난리를 쳤는데 그 후로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야. 내 얼굴만 보면 돈 내놓으라고 하고. 어머님은 그 말씀을 하시며 다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런 일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님은 그 일 때문에 제인처럼 그렇게 사시는 거였어요. 어쩌겠어. 내 동생인데. 내가 죄인이지. 그래도 5천만 원 안 갚아도 좋으니 나한테 다만 연락이라도 한 통 줬으면 좋겠는데 얘가 어떻게 된 건지 연락 한 통이 없는 거야.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것만이라도 알려주면 좋겠는데
걔만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미어져. 어디 살아있으면 밥은 먹고 다니는지. 저는 눈물을 훔치시는 어머님을 꼭 안아드렸어요. 어머님이 너무 안 됐고 안쓰러웠습니다. 믿었던 동생은 돈을 갖고 잠적해버리고 아버님은 그 일을 꼬투리 잡아 어머님에게 더욱 심하게 대하시고 마음 착하고 여린 어머님이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물론 그 일로 아버님한테 면목 없다는 건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어머님 여태까지 돈 한 푼 안 받으시고 아버님 사업장에서 일하셨잖아요. 솔직히 5천만 원? 어머님 그 값 충분히 다 하셨어요. 아버님이 그걸로 꼬투리 잡아서 이러시면 안 되죠. 어머님 기죽어서 하지 마세요. 저희도 있잖아요. 어머님은 제 말만 들어도 힘이 된다며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의 파리한 손을 잡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 명품 가방 사건으로 저는 아버님과 사이가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난리치는 걸 보셔서 그런지 저한테는 더 이상 화내거나 함부로 하시진 않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전형적인 강약 강이세요. 세게 나오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못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에겐 자기 마음대로 성질 부리는 그런 사람이요. 어쨌든 그 일 이후로 어머님은 더 기죽어서 사셨죠. 그런데요, 더 큰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바람을 피는 걸 어머님에게 들킨 거였어요. 아버님이 대놓고 내연녀랑 차 타고 밥 먹으러 가는 걸 어머님과 친한 동네 아주머니가 보시고 어머님에게 얘기를 한 거였죠. 그 여자는 동네에서 노래방을 하는 여자라고 하더군요. 제가 어머님한테 뭐 가져다 드릴 게 있어서 갔다가 어머님이 대낮에 술을 드시고 있길래 놀라서 물어보니 그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아주 바람까지 핀다. 내가 진짜 못 살겠다. 어떻게 한 동네에 있는 사람하고 보란듯이 바람까지 핀다니? 나 참. 세상에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네가 사준 가방 가격 아버지가 어떻게 한 줄 아니? 그년이 내가 동네에서 메고 다니는 걸 보고 아버지한테 말했대. 자기도 저거 사달라고. 저거 비싼 건데 왜 와이프한테만 사주냐고. 그래서 그 가방이 비싼 걸 알았던 거야.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가방 가격을 아버님이 어떻게 알았나 했는데 내연녀가 알려준 거라니 정말 뻔뻔한 아버님과 내연녀였네요. 내가 뭐라고 하니까 오히려 당당해. 마음에 안 들면 갈라서재. 근데 갈라설 땐 서더라도 너네 동생이 들고 나른 5천만 원은 갚으래. 안 그러면 나 고소해버릴 거랜다. 나 참. 아버님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가족끼리 그런 걸로 고소 못해요. 바람 펴놓고 얼마나 당당한지. 아휴, 내 팔자가 왜 이러니. 어머님은 다시 술을 드시며 구슬프게 우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 불륜 증거 싹 잡아서 이혼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도와드린다고요. 어머님은 이혼하고 나면 자기는 어디서 사냐고 저희한테 패기치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저희랑 같이 사시자고 했는데 어머님은 절대 그렇게는 안 할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 재산 분할이라도 받아서 작은 집이라도 구하셔라 했는데 어머님 말 아버님이 전에 친구 말 듣고 부동산 투자한다고 지금 집 담보로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대출금 갚고 있어서 사실상 빚이 더 많다고요. 자기도 돈 날려먹었으면서 어머님은 동생한테 5천만 원 빌려준 걸로 아직까지 뭐라고 한다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님이 저희랑은 죽어도 같이 안 사신다고 저희 집에 패기 칠 거면 그냥 콱 죽는다 그러시고 이혼하고 재산 분할 한다 해도 남는 것도 별로 없고 참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저도 어떻게든 어머님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정말 상황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펼쳐졌어요. 바로 연락 두절이라고 했던 어머님의 남동생분이 어머님께 연락을 한 거였죠. 어머님은 놀라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원경아, 성문이가 전화가 왔어. 내 남동생. 나 좀 만나잔다. 저는 놀라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제 와서 연락하는 걸 보니 좋은 일 같지도 않고 삼촌이 또 어머님한테 손을 벌리거나 하면 어떡하나 싶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저도 같이 만나러 나가자고 했어요. 혹시나 삼촌이 어머님께 무리한 부탁을 하면 제가 끊어내려고요.
아이는 친정어머님께 맡기고 저도 어머님과 같이 삼촌을 만나러 갔죠. 어머님은 성문이가 살아있었다고 삼촌이 오시기도 전에 눈물부터 글썽이시는데 저는 걱정이 앞서서 긴장되더라고요. 그리고 약속했던 카페에서 기다리니 삼촌이 오셨어요. 삼촌은 엄청 멀끔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님을 발견하고는 단숨에 달려오는 거예요. 두 분은 만나자마자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쳐다봤지만 저는 몇 년 만에 재회를 한 두 분이 너무 서럽게 울어서 저도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우신 두 분은 겨우 진정하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삼촌은 계속 어머님께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안해, 누나.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아니다. 살아있으니 됐다. 나는 네가 죽은 줄 알았어. 누나,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내가 돈 들고 날라서. 미안해.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진짜 미안해. 아니야.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괜찮아. 어디서 지내? 밥은 먹고 지내? 삼촌은 그 말에 눈물을 닦고 웃으며 지갑에서 중국어로 된 명함을 두 장 꺼내서 저랑 어머님이랑 한 장씩 주더라고요. 이거 내가 하는 디저트 사업이야. 와이프랑 공동 대표야. 와이프? 너 결혼도 했어? 엄밀히 말하면 결혼식은 아직 안 했어. 근데 같이 살아. 식만 안 올렸지 부부나 다름없어. 어머님은 정말 놀란 것 같았어요. 이 사업을 같이 한다고? 어떻게 된 거야? 네가 하던 일은? 삼촌은 커피를 한 모금 하더니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중국 가서 하려던 사업은 동업자가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삼촌이 돈 다 끌어모아주고 마지막까지 어머님한테까지 돈을 빌린 거래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동업자는 사기꾼이었고 삼촌도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삼촌은 자기 돈도 모자라 누나 돈까지 그렇게 날려먹었으니 그냥 죽어야겠다 싶어서 시도까지 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최소한 누나 돈은 갚고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삼촌을 평소 좋게 봤던 중국 거래처 사장님이 삼촌을 도와줬고 그 밑에서 일을 하다가 그 집 딸이랑 서로 마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의기투합해서 같이 지금의 디저트 사업을 구상했다고요. 와이프와 공동대표로 일을 하는데 사업도 잘 되고 해외 진출까지 준비하고 있는 통에 너무 바빠 결혼식도 제대로 못 올리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삼촌은 말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누나 돈만 생기면 바로 연락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래도 이왕이면 떳떳하게 성공해서 연락하자 싶더라고. 그래서 누나한테는 못할 짓인 거 알면서 연락 안 했어.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누나한테 빌린 돈 10배는 갚아주리라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서는 너무 바빴어. 사실 이번에 한국 온 것도 와이프랑 같이 오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서 나만 나온 거야. 누나 시간 되면 같이 중국 가서 인사도 했으면 좋겠어. 곧 결혼식도 하려고 준비하는데 그때도 꼭 참석해주고. 삼촌의 말은 놀라웠습니다. 어머님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삼촌의 손을 꾹 잡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살아준 것만도 고맙다. 5천만 원 그거 없어도 되는데 네가 그 돈 때문에 나한테 연락도 못하는 거 아닌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미안해 누나. 못난 동생 어떻게든 잘 된 거 보여주고 싶어서 연락하고 싶어도 참고 안 했어. 너무 늦어서 미안해. 그렇게 어머님과 삼촌은 다시 우셨어요. 어머님은 한참이나 삼촌의 손을 쓰다듬더라고요. 어쨌든 삼촌은 외국에 나가 사업가로 성공한 거고 제가 염려할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어머님한테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매형은 잘 지냈느냐고 하는데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잘 지냈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삼촌에게 그 5천만 원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할 생각이 없어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라도 삼촌에게 다 말씀드려야겠다 싶었어요. 어머님을 아버님으로부터 탈출시킬 방법은 이제 삼촌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 고민 끝에 삼촌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낮에 만난 어머님 며느리라고 하면서요. 삼촌은 반갑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간에 있었던 일과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했던 일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삼촌은 몹시 놀라더군요. 내용이 무뚝뚝하고 인정머리 없는 줄은 알았지만 누나한테 그렇게까지 했다고요? 네,
어머님은 절대 얘기 안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외삼촌께서 어머님 좀 도와주세요. 바람까지 피면서 어머님한테 얼마나 당당하신지 옆에서 보는 저도 기가 막힌데 어머님은 어떻겠어요? 삼촌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리고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더니 말해줘서 고맙다며 누나하고 얘기를 하겠다고 하고 끊으셨습니다. 나중에 어머님께 물어보니 삼촌이 5천만 원 바로 보낼 거고 그리고 매연가는 이혼하고 자기랑 중국 가서 같이 살자고 했다더군요. 거기서 집도 구해줄 수 있다고요. 어머님은 돈은 일단 지금 말고 나중에 보내라고 하셨고 또 갑자기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사느냐고 거절했다고 하세요. 삼촌은 그러면 여기에 집을 구해준다고 했답니다. 이혼하고 나와서 살라고요. 생활비도 삼촌이 다 보내준다고 걱정 말라고 했대요. 어머님이 그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고 저도 조심스럽게 이혼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저 같으면 아버님의 막무가내 행동에 바람까지 피셨으니 가차없이 이혼인데 어머니 입장에선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삼촌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오시겠다며 연락하라고 하시고 다시 중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후 아버님의 환갑잔치가 있었습니다. 요즘 누가 환갑에 잔치를 하냐고요. 바로 저희 아버님이요. 떠들썩한 거 좋아하시고 과시하는 거 좋아하는 아버님이 제 조리원비 200은 아까워서 부들부들 하셨으면서 자기는 꼭 환갑잔치를 열어야겠답니다. 친척들도 다 부르고요. 저희 남편이 환갑잔치는 요즘 안 하는 추세라고 말렸지만 아버님은 내가 하겠다는데 왜 말리냐고 성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결국 회장을 하나 빌려 환갑잔치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준비는 다 저랑 남편의 몫이었어요. 애 키운다고 정신도 없었는데 아버님 환갑잔치 준비까지 해야 했죠. 저는 속으로 어머님 언제 이혼하시나 생각할 정도였어요. 어쨌든 아버님 환갑잔치를 열었고 친척분들과 아버님 친구분들도 오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오시고요. 아버님 친구분들도 무슨 환갑에 잔치를 하느냐고 참 유난이라고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도 속으로 그러게요 생각했지만 겉으론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사회자분도 오시고 환갑잔치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어머님이 제 손을 꽉 잡으시는 거예요. 놀라서 보자 어머님 얼굴이 시뻘개져 있더군요. 왜 그러세요, 어머님? 저 인간이 여기까지 저 여자를 불렀네. 저는 그 말에 놀라 쳐다봤습니다. 연회장 입구 근처에 파마머리에 야시시한 화장을 한 여자가 아버님을 향해 손을 흔들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가족 모임에까지 내연녀를 부른 겁니다. 부른 아버님도 기가 막히고 오라고 떡하니 온 내연녀의 뻔뻔함도 기가 막히고 어머님이 몸을 부들부들 거리며 분노에 차오르셨고 저는 어머님이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가서 쫓아낼까요? 아니다. 손님인데 쫓아내면 안 되지. 어머님은 이를 바득바득 거리시더니 갑자기 아버님이 서 있는 잔치상 쪽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사회자분이 막 잔치를 시작하려고 멘트를 하시는데 어머님이 잔치상 앞에 우뚝 서시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잔치상 위로 팔로 와장창 쓸어버리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순식간에 회장하는 엉망이 되었어요. 아버님은 눈이 터질 듯이 커져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의 돌발 행동에 너무 놀랐어요. 하지만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장병수, 너 이런 자리까지 바람피는 여를 부르냐? 너는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여? 어머님이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사근사근 조용조용한 어머님에게 저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어머님도 완전 악에 바치신 거죠. 어머님의 말에 친척들과 친구들 다 웅성거리고 그 여자는 당황했는지 몰래 밖으로 나가려고 주섬주섬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잽싸게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한복 치마를 부여잡고 달려나가서 그 여자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어요. 어딜 가요? 아버님이 불러서 온 거면 끝까지 보고 가세요. 제가 일부러 쩌렁쩌렁하게 말하자 사람들도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 여자는 얼굴을 가리고는 저보고 나오라고 밀치더라고요. 저는 못 나간다고 여자를 잡았는데 아버님이 저한테 소리를 막 지르시더라고요. 너 그거 못 놔? 놔!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왜?
전년 털끝 하나라도 상할까봐 걱정돼? 에라이! 어머님은 상 위에서 미처 밀려나지 않은 2단 케이크를 들어 그대로 바닥에 내다 꽂으셨어요. 너 미쳤어? 아버님이 부들거리며 어머님 앞으로 가니까 저희 남편도 쫓아가서 아버님을 막더라고요. 그만하세요. 놔 임마. 저 옆편네가 돌았나 진짜. 술 처먹었어? 어디 잔치상에서 행패야 행패가. 너는 잘도 제정신이라서 일가 친척 다 불러놓은 자리에 바람피는 년을 끌어들이냐? 네가 제정신이야? 뭐? 너? 이게 진짜 정신이 나갔나? 그래 나갔다. 내가 참고 봐주니까 사람을 바보 천치로 봐? 오냐? 너 내가 이혼해주마. 너 맨날 이혼 노래를 불렀지? 나도 너랑 도저히 못 살겠다. 전현이랑 같이 살아. 어머님은 그러면서 제가 맡고 있던 문 앞의 내연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우리 동네에서 노래방 하는 년이지? 너 이 영감 뭐 보고 만나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개털이야. 지금 있는 집도 숨 비지고 돈 펑펑 쓰고 다니니 뭐 좀 있어 보이디? 너 이 영감한테 받을 거 하나도 없어. 그건 알고나 만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 여자에게 손가락질을 했고 그 여자는 저를 있는 힘껏 밀치고 도망가더라고요. 아버님이 악을 쓰며 어머님한테 덤벼들려고 하자 남편이 아버님을 반대로 확 밀치더라고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 야, 너 나 밀었냐? 너네 엄마가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왜 나한테 그만하래? 아버지가 여태까지 엄마한테 하신 걸 생각해 보세요. 자식 새끼 키워놨더니 아버지 진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바람 피는 것도 모자라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저런 여자를 불러요? 아버지한테 도대체 가족이 무슨 존재입니까? 됐습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질렸어요. 저도 앞으로 아버지 안 보고 살 겁니다. 남편은 그러더니 어머님을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가서 그만 가시자고 말씀드리고 아이 데리고 함께 그 회장을 떠나버렸어요. 아버님이 길길이 날뛰시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저한테 어머님에 대한 얘기를 간간히 들으셨던 저희 엄마는 어머님을 위로해드리고 어머님은 사돈 앞에서 부끄럽다며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아니라며 나 같아도 그렇게 했다며 어머님께 잘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날 난리가 난 환갑잔치 때문에 저희 남편은 한동안 친척들에게 오는 전화에 시달렸어요. 친척분들은 다 하나같이 그 착한 형석애미가 그럴 정도면 형석애미가 오죽했겠냐며 아빠 욕을 엄청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잔치상에서 난리를 친 건 어머님인데 오죽했으면 그랬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니 아버님이 어떻게 살아온 건지 잘 알겠더라고요. 그 후 어머님은 짐 싸들고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혼을 준비하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변호사 사무실 같이 다니면서 돕고요.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전화로 폭언하고 당장 찾아오겠다고 하고 우리 집 불질러 버린다고까지 하면서 난리쳤는데 제가 어머님 폰에 녹음 설정해놓고 녹음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혼 소송 자료로 다 쓰였어요. 어머님은 이혼 소송에 쓸 자료들이 한가득인데 아버님은 끼케야 삼촌이 빌려간 5천만 원 그게 전부더라고요. 저희는 아버님 역시 부동산 투자한답시고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날려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나긴 재판 끝에 어머님이 승소하시고 위자료까지 받게 됐어요. 집 담보대출 남은 건에 대해서는 빚도 재산 분할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아버님의 일방적인 결정과 투자였다는 걸 어머님이 소명해서 결국 재산 분할 목록에는 들어가지 않고 아버님이 혼자 갚아야 될 부분으로 남았어요. 어머님이 삼촌에게 빌려줬던 돈 부분은 혼인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이라 부부 공동의 돈에 해당되고 그마저도 어머님이 아버님과 상의 끝에 빌려줬던 거라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트집 잡아 아버님이 어머님께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는 부분은 유책사유 부분으로 들어갔고요. 아버님이 어머님께 위자료 지급을 하는 걸로 끝이 났는데 재산 분할 부분이 없다 보니 아버님은 집도 절도 없이 어디서 살 거냐고 자식네 집에서 얹혀 살 거냐고 비아냥거리셨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위자료나 제대로 내놓으라고만 하시고 삼촌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괜히 얘기했다가 아버님이 뒤늦게라도 돈 내놓으라고 난리칠까 봐요. 그렇게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한참 뒤 삼촌께 말씀드리자 삼촌은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약속대로 집을 구해주셨습니다.
5천만 원도 돌려주시고요. 저희도 아버님하고는 거의 연락을 끊다시피 해서 아버님은 이런 일까진 모르세요. 만약 안다면 난리가 한바탕 날 거라서 저희도 끝까지 모른 척할 생각입니다. 어머님은 그 후에 삼촌도 만나러 중국도 갔다 오셨고 연락도 자주 주고받으시면서 여기서 안정적으로 잘 사세요. 아버님은 그 내연녀랑은 안 좋게 끝이 난 것 같았습니다. 저희한테 너네 엄마 어디 사느냐고 자꾸 연락을 해대는데 남편도 앞으로 엄마 찾지 말고 알아서 사시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나중에 잘못했다며 어머님을 찾는 전화를 하시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버님과 달리 이혼 후 어머님은 얼굴이 엄청 밝아지셨어요. 저희 애기도 자주 봐주러 오시고 종종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곤 합니다. 어머님이 너무 편안해지시고 좋아지셔서 저도 너무 좋은 거 있죠. 어머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똑부러지고 야무진 며느리 둔 덕에 자기가 자유를 얻었다고요. 제가 뭐 해드린 게 있나 싶기도 했지만 어머님은 제가 너무 의지가 된다며 고맙다고 하셨어요. 어머님과 저 고부 사이 이상으로 끈끈한 전우애 같은 게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큰 탈 없이 이렇게 어머님과 오손도손 잘 지내고 싶네요. 기나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